물체의 운동입니다. 물체의 운동. 그냥 간단하게 물체가 운동하는 걸 상상해 주면 돼요. 물체가 운동하려면 문제입니다. 뭘 가해야 운동할까? 힘. 정답.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근데 힘이란 녀석은 특이하게 내가 이쪽으로 힘을 주면 일로 가죠. 이쪽으로 힘을 주면 일로 가죠. 이쪽으로 힘을 주면 일로 가죠. 잘 들어. 힘은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성. 그래서 잠깐 먼저 설명할게요. 방향성. 이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얘기할 건데 이 방향성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죠. 그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을 때 방향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방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뭐가?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불러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 이럴 때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거고 방향성이 없다는 건 어떨 때 없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자,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잠깐 소개를 했고요. 자, 앞으로 나올 이제 속도, 변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방향성을 가진 것과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분해 줄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동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할 거야. 움직일 겁니다. 근데 길을 보니까 꼬불꼬불해.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생긴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A에 서 있던 사람이 B까지 이동을 하는데 쭉 이동을 했더니 이 길의 길이가 10m였어. 10m였어.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데 총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다? 10m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너 이동거리가 얼마야? 이동한 거리는 10m야 라고 말을 하겠죠. 시간 얼마 걸렸어? 나 10초 걸렸어. T라고 쓸게요. 타임. 너는 시간이 얼마 걸렸니? 10초 걸렸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1초에 10m를 가는 거니까 장난 아닌 사람이야.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볼트? 볼트가 9.58? 9.58. 시속. 아니, 초속. 아니, 시속이죠. 아니, 뭐지? 1초에 9.58이지, 맞아. 초속 9.58이거든요. 얘는 초속이 10초에 10m 한 거니까 1초에 겁나 느리네요. 느리네? 거북인데요? 거북이네? 잘못 이겼다. 아무튼 느리네요. 일단 10m 할게요. 되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빠른 줄 알았는데 느리네요. 1m밖에 안 가네요. 1초에 1m 가는 거야. 쌤들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겠죠. 1초에 1m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동거리는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변위를 설명할게. 자, 변위가 뭐냐면요. 변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변화량. 변화된 양이야. 위는 뭐야? 위치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이 A 지점과 B 지점을 인공위성에서 두두두두 바라보는 거야. 자, 너 처음에 어디 있었어? 저 A 위치에 있었어요. 좌표가 찍혔어. 그다음에 다 이동하고 나서 B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너 여기 있던 애가 1로 이동했잖아. 그럼 A 지점에 있던 애가 B로 딱 이동했으니까 인공위성에서는 여기부터 여기로 이동했네 하면서 일직선으로 찍 그어요. 그냥 직선거리네요. 직선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위치가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로 바뀌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부터 B까지의 직선거리를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를 재봤더니 5m밖에 안 돼. 그래서 얘는 변위가 얼마다? 위치의 변화량은 직선거리니까 5m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간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쭉 갔죠. 근데 이동거리가 얼마야? 물어보면은 10m요. 변이가 얼마야? 물어보면 5m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직선 거리를 재는 거니까. 자,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변이라는 개념은 위치 변화량이다. 되게 억울하지 않냐? 아, 난 10m 이동했는데 너 얼마 이동했냐고 여기 5m밖에 이동 안 했대. 억울하잖아. 잘 들어. 그래서 이 변이라는 개념에다가 뭘 추가로 넣어준다? 방향성을 넣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이동했는지 B에서 A로 이동했는지를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한 거리니까 그 방향성을 넣어주지 않거든요. 변이한테만 방향성 개념을 넣어줍니다. 방향성을 넣었다는 표시로 화살표를 많이 그려요.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다 물리량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동거리라는 물리량은 방향성이 없지만 변이라는 물리량은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이는 되게 직선 거리를 재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 개념을 함께 넣어줘서 그걸 좀 만회시켜준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장된 게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확장판이야. 자, 우리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에서 속력 공식이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알고 있죠? 더 자세하게 풀네임으로 쓰면 이게 이동거리입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바로 속력에 대한 공식이고요. 속도라고 하는 거 그동안은 구분 안 하고 썼죠. 속력이나 속도나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속도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속도란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뭐다? 여기다가 변위를 넣어준 게 속도입니다.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죠. 얘기해줄게요. 자, 중요한 건 속력과 속도는 같다, 다르다? 일단 다르다. 값부터 달라요. 자, 얘한테 야 속력이 얼마야? 시간 얼마? 10초. 이동거리 얼마? 10m. 속력은 1m/s입니다. 하지만 너 속도가 얼마야? 그럼 어떻게? 속도는 10초라는 시간은 똑같죠? 변이에다가 5m를 넣어야 되니까 0.5m/s밖에 안 나옵니다.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성 얘기를 할 때 이 얘가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를 나오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따라가죠. 바로 이겁니다. 변이가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나온다?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경우가 없긴 하지만 왜냐면 거의 분모에는 시간만 들어가면 없는데 이 경우와 똑같다면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방향성이 있는 것들을 다루면은 방향성이 있게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한 거야. 그냥 얘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값도 역시 방향성이 있게 나온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되게 좀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질문인데 그런 걸 찾아본 적은 없어요. 경우 이해가 나와 있는 건 없어. 중요한 건 속도 역시 그래서 속도도 역시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속력은 방향성이 없지만 속도가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동거리 방향성이 없지만 변이는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과학을 잘 하려면 기호에 또 익숙해져요. 기호. 한글로 써있으면 되게 간단했잖아. 이걸 기호로 약간 바꿉니다.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게 이동거리도 기호를 S라고 쓰고요. 변이도 기호를 S라고 씁니다. S라고 써. 똑같이 S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만 보고는 누가 변이고 누가 이동거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물론 약간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화살표를 빼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S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거리에 해당하는 distance이죠. 거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tance에서 이 S를 따서
거리를 s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게 되는데 어떤 거리 개념은 s로 쓰고요. 이 핸드폰의 길이가 얼마게 길이를 얘기할 때는 또 d를 써요. 길이는 d를 씁니다. 길이는 d를 쓰고요. 이제 거리, 공간적인 개념은 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속력 v라고 표현합니다. velocity라고 하는 약자인데 v라고 표현하고 속도도 v라고 표현합니다. v를 이상했었죠? v 이상했었죠? v를 쓸 때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이탈리크를 썼잖아. 이게 물리에서 두 가지 v가 있는데 왼쪽 v는 전압, 전기 파트에서 사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운동 파트에서 v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볼티지 약자고요. 벨로시티 약자가 돼요. 아무튼 V를 저렇게 표현하는 건 운동에서는 V를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면 되고요. 속도가 방향성 가지니까 V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주면 되겠죠.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타임, T라고 씁니다. 자, 속력 공식을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라고 쓰게 되는 거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라고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쓴다? 속도는 속도 V는 시간분의 변이야라고 쓰는 거야. 구분이 돼야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속도와 속력이 약간 기호에 약간 차이가 있죠. 물론 지금에서야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화살표를 이제 필요 없이, 화살표 없이도 이제 속력, 속도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얘기인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따가 그림을 좀 띄워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래프의 해석 방법. 자, 물리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할게요.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그래프의 구조는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X축에, 물리에서 X축에는 무조건 시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Y축에 들어가는 게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거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까? 우리 책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일단 10쪽과 11쪽의 그래프 X축에 뭐 써있습니까? 다 시간 써있죠? 한 장 넘겨볼까? 넘겨볼까? 우리 12쪽에 나오는 그래프 두 개 나오죠? 거기도 뭐라고 써있어? X축에? 다 시간이야. 그죠? 13쪽에도 다 시간이죠? 시간 보이죠? 예. 14쪽에도 다 시간입니다. 문제를 보더라도 다 X축에는 시간밖에 안 써있어. 그러니까 우리 물리 문제 풀 때 X축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사실 없어요. Y축에 뭐가 써있냐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물체 운동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나와 있는 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읽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은 1초, 2초, 3초, 4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주냐. 이게 위치라고 한다면 1초일 때의 위치, 2초일 때의 위치는 이만큼, 3초일 때의 위치는 이만큼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지. 3m가 3초 이렇게 읽지 않고요. 3초일 때 3m야. 2초일 때 2m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쪽을 원인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먼저 읽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Y축에 나타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읽어주는 방법이야. 또 하나 그래프에서 많이 분석하는 게 기울기를 많이 분석을 해요. 수학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치, y가 위치라고 한다면, 봐봐, x가 감에 따라서 y가 얼마나 가냐. 이게 기울기죠. 네.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x축에는 뭐 써있어? 시간이 감에 따라서란 뜻이죠. y는 뭐야? 위치라면 이게 뭐야?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위예요. 변위. y가 뭘 의미한다? 변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야? 시간분의 변화. 속도인 겁니다. 속도. 봐봐. 그래서 그래프를 딱 주면은 우리는 어떤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야? 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위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속도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 그림 하나만 띡 그려주면은 정보를 이만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를 줄 때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래프 하나 띡 주고 문제를 내요. 주저리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에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잠깐 보면 20쪽, 21쪽만 잠깐 펴봐요. 20쪽, 21쪽만 피더라도 그래프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나오나요? 그죠? 그럼 7개. 한 장 더 넘기면요. 그래프 또 하나, 둘, 셋.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프를 한 장 더 넘겨봐. 또 그래프이죠. 그래프. 그죠? 이런 그래프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줄 모른다. 물리를 잘하지 못하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를 잘하려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프를 딱 보면 이렇게 운동하고 있구만. 이게 그려져야 돼.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해봐봐. 위치라면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무슨 말이야?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어떻게 가고 있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구만! 이라고 분석이 되는 거야. 얘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네. 이걸 그래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이제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등속 운동한다 라고 표현만 바꿔주는 거야. 등속 운동한다.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라고 표현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저 그래프 보고서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네 라고 읽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프 하나를 제시를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X축, Y축에 X축에 당연히 시간이 써 있을 것이고요. Y축에 위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얘는 이렇게 누워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어요. 직선이 아니죠. 약간 곡선이죠. 그 점을 찍어놓는데 여기다가 A라는 점을 찍어놓고요. 여기에다가 B라는 점을 찍어놨습니다. 자, A라는 점을 지나는 시간을 T1이라고 설정하고 있고요. B를 지나는 시간을 T2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T1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물체는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S1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거고, T2라는 시간에 너는 어디 있니?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S2라는 위치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야. 기호들이 나오니까 일단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읽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잰 시간, 그 시간에 얘는 S1이라는 그 위치에 있었어. 두 번째로 잰 시간에는 저기 S2에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 자, 다음 물체의 운동이다. 자,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중에서 속도는 누가 더 빠른가요? 라고 물어봐요. T1분의 S1이랑 T2분의 S2를 비교하는. 그죠. T1분의 S1, T2분의 S2를 비교하는 거긴 한데, 자, 봐봐. 때문에 아까 말했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뭐가 속도죠?
기울기죠. 예. 기울기가 보이나요? A의 기울기, B의 기울기, 이게 기울기입니다. 자, 이게 곡선인 경우에 기울기를 어떻게 비교하냐? 곡선에 뭘 그려? 접선을 그려요. A점 보이죠? A점에 대한 접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충만 그려도. B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직선 형태로. 기울기가 누가 더 급해요? B가 급하잖아. B가 급하니까 기울기가 급하면 속도도 빠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더 속도가 빠르다? B가 속도가 빠르네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값을 알려면 이 접선을 문제에서 그려줘야 돼. 내가 접선을 그리면 내가 좀 삐뚤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정확히 그려줍니다. 하지만 비교하라고 할 때는 충분히 눈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 더 빠른지 정도만 물어봐준다는 거예요. B가 당연히 빠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러면? B가 A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하니까요 자,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걸 자, A 지점, B 지점 그 순간 T1이라는 순간의 속도와 T2라는 순간의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른 거죠. 이 속도를 뭐라고 한다? 순간 속도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문제 바꿔볼게. A와 B 중에 순간 속도가 누가 더 빠른가요? B가 더 빠른 거죠. 아빠 자동차 타면 아빠가 뭉 엑셀을 밟으면 막 속력계가 막 올라가죠. 올라가죠. 속력계는 뭘 표현하는 걸까? 그 순간의 속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속력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순간 속도를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부터 B라는 지점까지, 즉 T1부터 T2까지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A는 느렸다가 B는 빠르잖아요. 평균은요?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A와 B를 잇는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적인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풀 때 어떻게 평균 속도를 구하고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다 되었고요. 이건 뭐냐? 좋아요. 자, 그림을 좀 봅시다. 나와라. 여러 가지 그래프들 좀 분석을 해볼게요. 좀. 실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연결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문제인데요. A 지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지점까지 실제 이동한 건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대요. 5m만큼 이동했대요. 이동 거리가 얼마야? 5m인 거지. 근데 변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직선 거리니까 얼마? 3m라고 나와있죠? 나와있어요. 그래서 변이가
더 짧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이하고 이동거리 중에 이동거리가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변이가 이동거리를 능가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는 안 되겠죠. 변이가- 직선보다 짧은 건 없으니까, 그죠? 변이가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계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까지 있어요. 하지만 변이가 이동거리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름을 볼게요. 자,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이야! 예빈이 한 바퀴를 쫙 돌았네. 이동했어, 안 했어? 이동을 했지. 이동거리 있는 거지. 하긴 했는데 변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동은 했어요. 이동거리. 이 원주를 구하면 되겠죠. 이동거리 원주가 했더니 몇 미터래? 5미터래.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미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변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위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없는 거야. 변이는 빵입니다. 그러므로 속력은 존재하지만 속도는 빵인 거야. 그죠? 네. 속도가 없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속도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내용인데요. 출발 위치가 여긴데 5m를 쭉 끝까지 가서 찍고 턴 해갖고 반대로 3m를 이동해 왔어요. 총 이동거리 몇 미터? 8m. 8m. 하지만 변이는요? 2m. 2m입니다.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중간에 이렇게 됐고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직선거리. 이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2m가 변이가 되겠죠.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속도에 대한 이제 공식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볼게요. 자, 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 자동차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속력은 5m/s죠? 얘도 속력은 5m/s거든요. 근데 속도를 물어본다면요? 속도는 무슨 성 가진다?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잘 들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는다면 왼쪽 방향은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놓은 거예요. 내가 임의로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놨다면 왼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걸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까 화살표로 막 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 화살표 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다면 속도구나. 속도를 표현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속도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첫 번째 A라는 자동차는 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러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B라는 자동차는 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4방향 표시를 준다면 A라는 자동차는 어느 방향이 속도 방향이야? 이런 동쪽 방향이라고 말해줘요. 오른쪽이니까. 그죠? 4방향 표시가 있다면 동쪽입니다 하는 거고요. 4방향 표시를 준 다음에 이걸 물어본다면 서쪽 방향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불러줘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다면 그냥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잘 봐봐. X축의 시간이죠. Y축의 두 물체 사이의 거리죠. 두 물체가 있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D야. 무슨 말이야? 자, 요거 0일 때 D를 상상해봐. 0초일 때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D만큼. D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D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뭔 소리야?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여기 T라는 점에서 D점이 0 된 거 보여요? 네. 무슨 말이야? 딱 만났다. 만난 거. 부딪힌 거야. 꽝!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분석해서 충돌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T초. T초 때 충돌했습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충돌했어? 둘 사이의 거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돌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하고 나서 다시 멀어지고 있죠. 뭔 소리야? 돌아간다. 꽝! 그죠? 꽝! 다시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때 충돌할 때 이게 줄어드는 이 비율과 다시 충돌하고 나서의 비율이 거의 같은 거 보여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일 뿐이지 같죠? 완전 탄성 충돌을 묘니다. 가까워질 때의 속도와 땅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자, 여튼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충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프만 보고도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상할 수 있니? 그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죠. 그래프를 보고서 물체가 어떻게들 움직이고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자,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충돌할 때까지, 잘 봐. 충돌할 때까지 A의 이동 거리가 있고요. 지금 A와 B 두 물체가 있다고 할게.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D란 뜻이죠. 거리가 D란 뜻이야. 문제입니다. 그럼 충돌을 역심에서 충돌을 빵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돌할 때, T초라는 충돌할 때까지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D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D라는 전체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해주고 있고요. 자, 이 상대 속도는 좀 나중에 공부를 좀 할게요. 상대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는 가만히 있고 A만 가서 우웅 부딪힐 수 있죠. 그죠? 이래도 이런 그래프 그려지잖아. 그지? 두 번째,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와서 우웅 충돌해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둘 사이 거리 가까워질 테니까. 예. 세 번째는 A와 B가 동시에 출발해서 우웅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그래프만 보고는 셋 중에 어떤 충돌인지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네,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 뿐이지 셋 중에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을 좀 배우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가속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속도. 자, 가속도는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먼저. 자, 3번까지 한 거고요. 가속도까지 잠깐 얘기를 하고 힘드니까 잠깐 쉴 테니까 힘냅시다. 가속도만 설명할게요. 자, 가속도. 이 가짜가 한자예요. 이렇게 생긴 한자. 어떤 한자야? 더할 가짜입니다. 속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 중이야. 1m/s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속력을 측정을 했더니 우와! 2m/s로 빨라졌네요. 1초가 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속력을 측정을 했더니 이번엔 3m/s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속도가 더해지고 있죠. 몇 초에 몇 미터씩? 1초에 1m/s씩 더해지고 있죠.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얼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해낸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를 기호로 A라고 표현합니다. 아빠가 자동차의 속력을 올리기 위해서 밟는 페달의 이름이 악셀 또는 엑셀이라죠. 악셀. 이 악셀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가속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하고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라서 앞에 델타, 삼각형을 씁니다.
삼각형이 의미하는 게 뭐다?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했나요? 속력 변화량이 얼마야? 1m/s 변했죠. 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력이 1m/s 변했죠. 어떻게 알았어? 매우 꾸준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더 정확하게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면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1에서 2 됐으니까요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2에서 1을 빼니까요 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 속력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서 구하게 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나중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처음 속력은 V0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V0라는 표현법이 처음 속력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처음 속력. 처음 속력이 V0라면 V는 나중 속력을 의미하게 되겠죠. 나중 속력을 V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력의 변화량은 이렇게 구한다.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고요. 실제 이 문제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단위 시간 몇 초마다? 1초마다. 자, 1세크마다 얼마가 속도가 변한다고요? 1m/s가 변한다고. 잘 봐. 더해진다. 얼마씩? 1m/s씩 더해지는 거예요. 1m/s씩. 1초라는 건 1분의 1초잖아. 그래서 이걸 번분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으로 구해서 세크의 제곱분의 1m가 되는 겁니다. 이 펄을 옆으로 눕힌 게 1m/세크 제곱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속도는 단위가 뭐가 나온다? m/s 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그냥 m/s였죠. 근데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 나오는 거야.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 중력가속도 숫자 얼마였어요? 9.8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단위가 m/s 제곱이었어. 자세하게 좀 본 사람들은 볼 테지만 뒤에 m/s 제곱이라고 가속도 값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의에서 단위까지도 나온다는 거야. 또 우리 단위를 딱 보면 가속도구나 라는 것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예. 단위 환산법이에요. 단위를 통해서 많은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어. 봐봐. 그러면 A부터 C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가속도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 몇 초? 2초죠?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 변화 얼마? 2m/s죠. 2m/s가 변했으니까 결국은 1m/s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이제 평균적인 가속도다. 저기부터 저기까지의 평균 가속도다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순간순간의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는 어때요? 같죠?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하게 더해졌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다. 또는 가속도라는 값이 항상 일정하게 가는 녀석입니다. 가속도 값이 일정한 녀석. 잘 생각해야 될 게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력은 유지되나요? 빨라지나요? 빨라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곡선을 그리나요? 그래프가? 그거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곡선 그리는 건 Y축의 위치나 이런 게 써있을 때는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예. 그래프의 Y축에 뭐가 쌓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져요. 자, 그럼 그래프 하나만 딱 보고서 잠깐 쉴게요. 봐봐. 자, 그래프 나와라.
자, 이 그래프가 진짜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인데 보여줄게요. 가려놓고 해볼게요. 표준 시간이 있습니다. 버퍼링 시간이네요. 자, X축에 뭐 있어요? 시간, Y축은 속도. 잘 봐. 우리 그래프를 분석할 때 기울기 분석을 하죠. 기울기. 그죠? 기울기가 X분의 Y라면서. 근데 X에 뭐 써있어? 시간이죠. Y는 뭘까요? 이거니까.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보이나요?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표현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가속도예요. 아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였어? 속도였잖아.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죠. 예. 가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속도가 점점 더 많이씩 더해지고 있는 거지. 보이나요? 예. 그걸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점 또 B점 찍어놨죠. 예. A점의 가속도와 B점의 가속도 중에 누가 더 가속도가 커요? B점. B가 더 크죠. 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그린다면 얘가 더 접선이 더 급할 테니까 가속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그 순간의 가속도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알 수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를 알 수 있고요. A점부터 B점까지, 즉 T1부터 T2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적인 가속도는 또 마찬가지로 직선을, A와 B를 잇는 직선을 그려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요. 평균 가속도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뭐가 써있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Y축에 뭐가 써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시작하셨다 할게요. 4번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7시에 시작할게요.